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은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집중됐습니다.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에 대해 어제 송구하다고 했던 추 장관은 오늘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제 송구하다는 글을 남겼던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은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사건으로 국민들께서 뭐라고 할까요? 좀 불편을 느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아들 군복무 시 특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번 휴가 특혜 의혹 제보자에 대한 입장.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일부러 입대를 한 만큼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우려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정말 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의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제가 그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서울 용산기지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은 자신이 아예 몰랐다고 했고, 아들로부터 들어보니 난수 추천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고요.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아들을 떨어뜨린 것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으면 그런 전공을 했고 또 의학도 된다라고도 하면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청탁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 제비뽑기로 돌렸다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만 핵심인 휴가 연장과 관련해선 기존 입장과 다소 달라진 답변도 내놨습니다.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보좌관도 휴가 관련 전화를 부대에 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좌관을 상대로 통화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추 장관은 수사 중이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해보셨네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JTBC 최승기입니다. 그럼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박소연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정부 질문은 잠시 전인 7시 22분에 끝났습니다. 이 대정부 질문 첫날 정치 분야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추 장관 관련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네, 질문이 집중됐군요. 먼저 추 장관이 앞서 논란이 됐던 소설 스신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추 장관은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자신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상대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추 장관은 상당히 죄송하다, 불찰이었다라고 2차례 사과했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혼잣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앞서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 나온 부모님이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분인데요. 추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까? 네, 추 장관은 직접 자신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남편의 전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 남편에게 제가 직접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스스로 본인이 아프니까 진단서를 떼고 여러 가지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직접 보냈다. 아들이 다 처리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방부가 서 씨의 부모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라고 설명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연결을 해볼 텐데요. 지금 야당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도 나왔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사본부를 구성할 정도로 국익에 큰 문제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추 장관도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건의하면 그때 가서 보자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계속되죠? 그러면 공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장 내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질문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이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목요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에 추미애 장관이 또 출석을 합니다. 이날도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대추장관 질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여야가 격돌했던 모습을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질문자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빠짐없이 추미애 장관을 답변대로 불렀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과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주선 야당 의원들과 추 장관은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런 권력도 네. 없고 그걸 네. 내줄 보좌관도 없고 네. 그래서 눈물만 삼키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압력 넣거나 뭐 부당하게 받아가고 본인은 안 하지 하셨다고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보좌관은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중이고 수사를 해달라고 제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좌관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오해를 살까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화 기록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까? 검찰에서 요구하면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 있다고 검찰 수사에 맡겨 놓으시죠, 의원님. 그 수사 방식까지 뭐 그렇게.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때론 고성이 오가고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은 장관님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때론 불편한 침묵도 흘렀습니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에는 전적으로 승복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래놓고 엄마 찬스다 특혜 일과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당직 사회에 오해를 한 겁니다. 질의자로 나서서도 해명 기회를 넉넉하게 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성장통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주었습니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 JTBC 김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오늘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걸로 해석됩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라거나 제보자 실명을 공개하며 배후설을 제기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이어지면서 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리얼미터가 조사한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4.4%포인트 낮아진 33.4%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도는 32.7%로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광복절 집회 이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로 다시 좁아진 겁니다. 반면 이 대표는 대량 정리해고 등으로 진통을 겪는 이스타 항공 사태 관련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번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박지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박 기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죠?
네, 맞습니다. 서 씨가 어제 이곳에 나왔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그제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됐습니다.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휴가 연장 절차와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아직까지 휴가 처리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이 조사를 받은 거네요. 어떤 조사를 받은 겁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씨에겐 청탁 전화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전 보좌관에겐 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는지, 걸었다면 왜 걸었는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휴가 특혜 의혹 외에 통역병 선발 의혹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오늘 시작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주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추 장관이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현재 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맡게 된 겁니다. 네, 추 장관의 아들을 놓고 청탁 문의가 있었다고 입장을 낸 이철원 전 대령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철원 전 대령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당시 국방부 정책보좌관도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 또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람, 추 장관을 제외한 의혹의 당사자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끝으로요.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핵심적으로 확인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화를 했다는 사람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통화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풀어야 할 의혹입니다. 그 다음이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를 했다면 실제 청탁을 했는지 또는 단순 문의를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요, 부대 배속과 같은 병역 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업무를 하도록 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또 청탁이 입증되면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을 어긴 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모든 게 가정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입니다.